안녕하세요. 김익겸 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적중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5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총 1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파트 5는요. 이렇게 보기 있죠. 사지선다의 선택지를 먼저 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봤는데 수양 형용사가 나왔네요. 수양 형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나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형용사입니다. 별거 없죠? 수양 형용사.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는 복수명사, 뒤에 s 붙은 복수명사 앞에 나오는 수양 형용사고요. 아래 두 개는 불가산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 뒤에 excitement는 사람 감정이니까 감정을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탈락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정답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because of 뒤에 긍정적 내용이 나왔죠. reputation. 얘는 fame, 명성이란 뜻이거든요. fame, famous, 유명한 명성이란 뜻이거든요. 이러한 긍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긍정의 머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because of 뒤에도 봐야 했다는 얘기예요. 명성 때문에 많은 흥미를 자아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함정에 당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정답, 부정어라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얘는 부정적 표현이거든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 수양 형용사가 선택지에 있으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불가산인지 알겠죠? 또 해석으로도 구분해야 돼요. A하고 C는 긍정적, 많다. 다음 B하고 D는요. 부정적,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뜻은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복수인지 불가산인지 그것까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를 보니까 그냥 문법 문제일 뿐이죠. 이럴 때는 절대 해석하지 말고 빈칸을 보면 빈칸 앞에 관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조심할 게 여러분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잘 들어가긴 하지만 해석상 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등록된 과정이 아니고 등록 과정. 해석이 좋죠. 이럴 때는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앞에 관사가 있고 뒤에 lesson, 수업이란 뜻이죠. 강의란 뜻이죠.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학생들은 거의 이렇게 형용사를 선택하는데 해석해 볼까요? 안전한 수업 이상하죠? 안전한 수업 이상하죠? 수업이 안전한 게 있어? 그럼 위험한 수업도 있나? 안전한 수업 이상하죠? 그럴 때는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안전 수업 어때요?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의 종류를 보여줄 때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수업 되게 많죠. 뭐 영어 수업, 요가 수업, 수영 수업, 그 많고 많은 수업 중에 다른 수업 말고 안전 수업, 위험한 스포츠 즐기기 전에 안전 수업 듣잖아. 안 그래요? 안전 강의 듣잖아요. 이렇게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줄 때 명사 앞에 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 주세요. 등록 과정, 다른 과정 말고 등록 과정. 괜찮죠? 명사 앞에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이 명사 앞에 또 명사, 복합 명사랍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기부터 보기. 보기를 봤는데 보기에 같은 어근의 명사가 2개 이상 있으면 다시 한번 같은 어근의 명사가 2개 이상 있으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가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미사가 그걸 도와주는데 ER로 끝나면 보통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앞에 어나 뒤에 s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죠? ER로 끝나면 사람이니까 앞에 어나 뒤에 s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음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이거 안 device, advice 이렇게 vice로 끝나면 명사가 되죠. 장치, 조원, 장치, 조원. 마찬가지로 이 전미사를 보고 얘를 명사로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전미사 보고 B하고 C는 명사다. 같은 어근의 명사가 2개 이상 나오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사람인지 사물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달 시험에 나와요. 보니까
앞에 관사가 없죠. 자체적으로 S도 없죠. 그럼 B는 탈락이 되겠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이런 선택지의 모양이라면. 알겠죠? 아니 A번은 그러면 품사가 뭐죠? 고맙게도 여러분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만 ing를 붙일 수 있거든요. A번 뜻을 몰라도 동사라는 거죠. 왜? 뒤에 ing가 붙어 있으니까 serve 얘는 동사라는 거죠. 애초에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탈락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도 이게 먹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택지의 모양일 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어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별표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파트 5 서론 문제 중에 모든 문제를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닐 거예요. 특정 몇 문제 시간을 많이 할애할 텐데 그거를 그냥 별표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파트 7까지 풀어야 하잖아. 안 그래요?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해석이 필요했는데요. output, 얘가 생산량이란 뜻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이렇게 yield, 이것도 생산량이란 뜻이 있죠. 생산량이 2배가 되었다. 괜찮죠? 그래서 해석상 정답이 데이빗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 결점, 단점이란 뜻이죠. drawback. 생기시고요. 어휘 문제는 사실 이게 해석이 살짝 들어가는 문제가 있죠. output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요게 input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했던 input은 조언이란 뜻, 조언.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어, 조언, input 조언, output 생산량. 알겠죠?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기부터 보기. 보기에 접속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꼭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해 주세요. 보기부터 보기. 보기에 접속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럼 꼭 빈칸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규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빈칸 바로 앞에 접속사가 이미 있죠. 그러면 접속사는 탈락이 되겠네요. 그럼 갑자기 이지선다. 얼마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while의 특성. while은 뒤에 ing가 안 나오면 보통 ing 안 나왔죠. 보통 반면에란 뜻인데요. 반면에 뭔가 대조를 보여주는, 반전을 보여주는 반면에라는 뜻일 확률 엄청 높아요. 앞에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B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반면에란 뜻을 보고 몇몇과 다른 사람들의 대조를 보여주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해석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 보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여러분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우리가 200번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트 5는 보기부터 보기. 이거 별표해 주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도주는 토익에서 사람들이란 뜻이 사람들. 도주후를 그냥 암기해 주세요.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만 만약에 빈칸 뒤에 who has가 나왔더라면 얘는 정답이 anyone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주하고 anyone은 비슷한 해석이라는 얘기죠. 다만 anyone은 단수, 도주는 복수가 되겠습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복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지에 anyone과 도주가 있는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도주만 있으니까 쉬운 문제지만 선택지에 anyone 도주가 있으면 얘네 뜻 비슷하단 말이에요. 해석으로 하지 말고 얘는 단수, 얘는 복수. 그걸로 풀면 딱 좋아요. 지금은 복수니까 도주가 정답이고 만약에 단수라면 선택지에 anyone 있으면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 문제 같은데 사실 얘는 사용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depend 하면 뭐가 생각나죠? 전치사 depend on. 왜 어디에 의지하는 거니까 뭔가 기대해야 될까?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기대는 게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표면에 전치사 on이 들어갑니다. depend on 같은 어근의 파생어 dependent on 똑같아요. depend on, dependent on. 알겠죠?
다음 이거 뭔가 익숙한이란 뜻이죠. 뭔가 family, 가족이 생각나죠? 가족과 함께 어디에 익숙한. 어근으로 암기하세요. familiar with가 들어가야 돼. 알았죠? 다음 responsible 다음에는 어디에 대한 책임이 있다. for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용법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 문제라기보다는 각각 전치사 각각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전치사 투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보니까 for가 나왔죠. 바로 고르시면 돼요. 엄청 빈출 표현이죠. 어디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의어까지 적어볼까요? in charge of 어디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외울 건 또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다 암기해 주세요. 해석 문제라기보다 형용사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치사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품사 문제일 뿐이니까 절대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거 무슨 태? 수동태 동사죠. 여러분 수동태 동사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품사는 역시나 부사가 되겠죠. 정답은 부사인데 조심할 게 학생들은 비동사 뒤에 빈칸 나왔다. 아싸 여기 형용사 이러면 안 돼요. 시야가 그렇게 좁아? 경주마야? 여기밖에 안 보여? 뭐가 나왔어요 지금? 동사 id가 나왔죠. 이미 동사 id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팁 주자면 품사 문제일 때 부사가 정답이라면 빈칸을 손가락으로 가려도 이 문장은 깨지지 않아요. 맞죠? 이 문장 안 깨지죠? 다시 한번 품사 문제일 때 부사가 정답이라면 빈칸이 없어져도 문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괜찮습니다. 맞죠? 빈칸이 없어도 문장 안 깨지죠? 정답이 됩니다. 또 마지막 팁. 원래 after하고 finally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2달 후에 마침내 토익 성공 괜찮죠? 2달 후에 마침내 성공 괜찮죠? 또 어울리는 거 반대로 2달 후에도 여전히 토익 공부 중 어떤 상황이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애프터랑 잘 어울리는 부사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시간 전치사라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시점인지 기간인지 뭐라고요? 시점인지 기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before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시점이 나와야 돼요. 3시 전에 이런 식으로. 반면 within 다음에는 이렇게 기간이 나와야 돼요. 3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시각과 지금 기간의 느낌 다시 한번 시점과 기간의 느낌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전치사 어휘 문제라면 특히나 시간 전치사 어휘 문제라면 빈칸 뒤에 명사가 시점인지 기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빈칸 뒤에 보니까 그가 약속한 날짜라면 기간이 아니고 시점이 되겠죠. 정답은 before가 되겠습니다. 그가 약속한 날짜 전에. 괜찮죠? 정답은 C. 다음 behind는 이런 식으로 시간하고 잘 어울려요. behind schedule 이런 식으로 예정보다 늦은 behind schedule 이렇게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전치사 문제였는데 일단 지금 빈칸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 두 가지는 탈락이겠죠. 봐봐요.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것도 있으면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세요. 빈칸은 동사가 이미 있네요. 그래서 동사인 이 두 가지는 탈락. 다음 얘가 명사라면 또 명사 충돌을 탈락. 애초에 C하고 David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전치사 구 문제였는데요. regardless of는 뭐뭐에 관계없이란 뜻으로 이렇게 덩어리 전치사를 이루죠. 정답입니다. 근데 A번 한 번 되게 많죠. 근데 A번도 되게 중요해요. A번은 뒤에 of가 안 나오죠. 얘 자체로 쓰세요. 얘 자체로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bout, 뭐에 관한. 그래서 탈락이 돼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얘조차도 해석이 필요 없었어요. 알겠죠? 보기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랜덤, 회람이고요. 파트 6도 여러분 보기부터 보는 게 유리하거든요.
보기를 보니까 명사 어휘 문제 파트 6는 파트 5보다는 해석이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벌써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암기하세요. 직원들은 자격이 있다. reimbursement.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죠. 환급받을, 변제받을 자격이 있다. 뭐에 관한? 비용에 관한. 출장 동안에 발생한 비용에 관한 변제의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해석해 볼게요. 여행 전에 시간 표현 나왔네요. before랑 똑같아요. 여행 전에 제출하세요. 예산 제출하세요. 뭐 itinerary 무슨 뜻이죠? itinerary 이건 여행 일정표를 제출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뭘 위해서? 뭘 위해서? authorization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행 일정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순수히 해석 문제였고요. 다음 32번. 이것도 해석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행 전이란 표현 나왔죠. 32번. 여행 갔다 온 후에 해야 할 걸 또 지시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지시문. 보이시죠? 지시문. 여행 전과 여행 후에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upon이 여러분 약간 뭐뭐한 후에라는 느낌이 있어. 약간 애프터의 느낌이 있다 알아두세요. 돌아온 후에, 여행 가기 전에, 여행 돌아온 후에 정답은 returning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여행 돌아온 후에 또 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내용 나왔죠. 제출할 게 좀 많네요. 그래야 변제를 받을 수 있죠. 흐름이 있었어, 흐름이. 다음 3번은 여러분 그냥 품사 문제죠. 품사 문제 빈칸을 보시면 빈칸이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부사가 들어간다면 all businesses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수가 나왔죠. 이러면 안 되지. all 하면 복수명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이것만 나오면 안 되겠죠. business expenses 복수명사가 나와야겠죠. 모든 사업들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합명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사업 비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답은 그래서 복합명사 옵션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문맥 문제죠. 문맥 문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봐야 되는데 앞문장을 보시면 방금 했던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숙박비, 항공비, 식대 비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여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빈칸 뒤를 보니까 승인된 금액만 변제 가능함. 이런 얘기가 있네요. 보세요. 구체적으로 비용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만 변제 가능함. 그걸 보여주는 게 딱 C번, receipt가 되겠죠. 영수증이 되겠죠. 영수증에 이게 뭐 숙박비인지 아니면 항공비인지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수증은 승인된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증거잖아. Proof of purchase. 구매 증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또 고맙게 지시어 보이죠? 아까 보고서라고 했죠. 보고서를 제출해라.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보고서는 영수증과 이 단어는 그냥 함께 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come with랑 똑같아요. 영수증은 보고서랑 함께 와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야 승인된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앞뒤 문장이 중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6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보시면 여러분 뭐 안전의 날이에요. 안전의 날 복합명사죠. 안전한 날이 아니고 안전의 날이 알았죠? 복합명사 떠나왔네요. 모든 직원들한테 보내는 공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기부터 보기. 여러분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조심하세요. 앞뒤 문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파트 5랑 달리 파트 6의 어휘 문제는 앞, 뒤 문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 문장 보니까 목표는 우리 안전의 날 목표는 안전한 우리 직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 now with this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this는 앞에 나왔던 단어를 받아주는 지시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괜찮죠?
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goal의 paraphrasing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목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어 고르는 문제였고요. 파트 6 어휘 문제 특징이 여기 나왔습니다. 앞문장, 뒷문장에 영향을 받는다. 빈칸 뚫린 문장만 보면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 this를 보고 알았죠. this. 알겠죠? 다음 36번 동사 어휘 문제는 꼭 시험장 가서도 빈칸 뒤를 봐야 돼요. 동사 어휘 문제 빈칸 뒤를 보니까 올소가 나왔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동과 똑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버려요. 또한 이것도 버려요. 이런 느낌이겠죠. 또 오래된 거, 또 재활용 안 되는 거 그런 건 버리는 게 낫겠죠. discard 정답인데 어근으로 볼까? 우리 카드를 디스한다? 여러분 디스가 away의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투를 치다가 에이 패가 안 좋아. 에이 버려. 카드를 away 하죠. discard 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B번. 다음 세 번째는 문맥 문제니까 앞뒤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 별로. 왜? 선택지의 오답이 3개니까 가능하면 앞뒤 문장부터 먼저 보세요. 앞문장 볼까요? 앞문장 보면 방금 했던 거죠. 재활용 안 되는 오래된 파일들 그런 거 또한 버려주세요. 뒷문장 볼까요? 오후에는 이거 이제 오후에 갑자기 시간이 바뀌었네요. 오후에는 우리 소풍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A번부터 보겠습니다. 왜 A번부터 본 이유? A가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역대 이 문맥 문제라면. 그리고 너무 이쁘잖아. 이 these. 이런 거 먼저 봐야 돼.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쓰레기들을 위한 쓰레기통이 각 층에 위치될 겁니다. 여러분 these를 받을 수 있는 여기 있네요.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마련될 겁니다. 버리라 했고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거고 얼마나 좋아.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 안 봐도 돼요. 자신 있으면 이래도 돼요. 알았죠? 자신감. 그다음 마지막 38번은 시제 문제인데요. 파트 6의 시제 문제는 앞, 뒤 문장의 시제 흐름 기억해 주세요. 시제 흐름 1번 그렇게 써요. 시제 흐름. 두 번째, 빈칸 위치의 법칙도 있습니다. 앞뒤 문장의 시제 흐름 또 빈칸 위치의 법칙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보시면 일단 시제 흐름을 보면 명령문이 나왔죠. 여러분 명령문은 미래 시제예요. 자, 조동사가 나왔죠. 뒷문장 뭘까요? 조동사가 나왔죠. 또 전치사 with는 미래지향적이야. 가정의 느낌이야. 당신의 도움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약간 미래지향적,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시제 흐름, 명령문, 조동사, 저 가정의 전치사 with 미래지향적 느낌. 또 빈칸 위치의 법칙. 원래 파트 6는 후반부로 갈수록 미래 시제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고요. 다음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7은 이제 질문부터 봐줘야 합니다. 우리 파트 5, 6는 문맥 문제만 제외하고 방금 했죠? 이 문맥 문제만 제외하고는 다 보기부터 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 7은 좀 방법론이 달라요. 파트 7은 질문부터 보기. 일단 이메일이니까 발수신자 확인하고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부터 보면 안 돼. 우리 박물관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박물관.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갈게요. 질문 분석해 볼게요. Why send? 얘는 목적 문제가 되죠. 메시지를 보낸 목적. 다음 두 번째는 이 박물관에 관한 추론 문제인데 여러분 키워드가 좀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은 제목에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 모두 박물관에 관련된 얘기 아니야? 이렇게 키워드가 큰 문제라면 답이 어디 나올지 약간 불확실합니다. 답이 초반부에 나올 수도 있고요. 후반부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질문 순서의 법칙을 약간 거스르는 느낌이야. 보통은 질문 순서에 따라 정답이 나오는데 키워드가 큰 키워드라면 생각보다 정답이 일찍, 생각보다 정답이 늦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마지막 양 씨에 관한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는 그럴 법하면 정답이야. 너무 깐깐하게 굴면 안 돼요. 양 씨는
수신자기 때문에 you라고 언급될 겁니다. 그럼 후반부에 you 위주로 잘 봐요. 후반부에 you 위주. 알겠죠? 보니까 우리는 링크를 보냈다. 온라인 수업에 링크를 보냈다. 여러분 중요한 연결어가 나왔네요. 근데 learned 원래 얘 다음에 부정어가 잘 나오죠? 얘 다음에 부정적사관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되었다. 뭐 링크에 문제가 있어요. 웹페이지를 조금 내린 상태인데 보세요. Please accept our apologies. 우리의 사죄를 받아들여 주세요. 링크에 문제가 있었네요. 사과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왔죠? 여기 있네요. B번이 있죠. 문제를 보고한다. 문제에 대한 유감을 보고한다. 원래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잘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감사하다 또는 죄송하다 이런 느낌. 알겠죠? 감정어들 정답이 B가 됐네요. 48번은 언제든 정답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키워드가 크다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 박물관은 봐봐요. 발신자가 방문관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아워나 위로 보면 돼. 알았죠? 이미 나왔어요. We sent out. 위가 박물관 아닙니까? 우리가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으로 우리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가볼까요? 이미 있었어요. feedback. 이 박물관은 피드백을 받는다. 온라인 서베이 여기 나왔네요.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키워드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양씨에 관해 추론할 수 있는 거 U 찾아봐 여러분. 후반부에 다 정독하지 말고 Thank you, your patience and for your interest. 이게 다 양씨 아닙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멤버들의 참여와 지지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씨는 멤버일 확률이 엄청 높겠네요. 두 문장이 바로 연속됐죠. 멤버일 확률이 엄청 높겠네요. 그런 확률만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추론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파트 7은 질문을 잘 분석하고 풀어야 한다는 거 이걸 유념하면서 우리 2중 3중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중 3중 지문은 여러분이 다 이거 풀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다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우리 해설 보고 리뷰했다는 가정하에 하는 거니까 안 했으면 꼭 그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독해해 주는 수업은 아닙니다. 특강은 여러분 시험 점수 잘 나오도록 방법론을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문간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기사, 여러분이 싫어하는 기사. 이번 달에 제가 좀 그 기사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기사가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이 어렵다라면 질문은 좀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만 잘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딱 찾으면 되잖아. 기사와 이메일인데 이메일이 데니얼이 보내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메일 주소가 똑같죠? 요러면 같은 회사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계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볼까요? Why transfer? 왜 직원들을 이동시키는 거야? 직원들을 왜 이동시키는 거야? 그 목적을 보여주는 표현이 정답일 것 같아요. 직원 이동 이유. 다음 동의어 문제 highlight. highlight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일단 emphasize. 얘가 될 확률 높은데 일단 문맥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볼게요. 기사에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이게 직원들을 옮기는 것은 reorganization 새롭게 재조직하는 거래요. 작년에 캐나다에 우리가 우리 입지를 좀 넓혔다라는 뜻이죠. 존재감을 좀 넓혔다, 입지를 넓혔다 이런 뜻이에요. 캐나다에서 이제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토론토에 큰 공장을 세워서 그게 강조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입지를 넓히겠다. 이게 토론토에 큰 공장을 지어서 강조가 된 거죠. 입지를 넓히겠다가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나 emphasize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어 문제 먼저 풀었고요. 두 번째 왜 이동시키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시면 보스턴의 사이즈를 줄이고요. 5월부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연계 문제가 5문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숫자나 대문자는 항상 잘 봐야 돼요. 숫자나 대문자가 연계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5월부터 350개의 직책들이 우리 교외로 이동을 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런 부서들은 그대로 있고 운영시설, 운영센터만 옮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효율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운영센터를 교외로 옮기면 사람들도 다 옮겨가고 그럼 효율성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왔습니다. 옮기는 이유는 효율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운영센터가 옮겨지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옮겨지는 거겠죠. 그게 어떻게 표현됐죠? 정답은 데이빗이 되겠습니다. 운영센터가 옮겨지니까 사람들도 옮겨가는 거겠죠. 근데 궁극적 목표는 뭐죠? 비용을 줄이는 거,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게 되겠죠. 그게 선택지 없으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키워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7, 8번 보시면 토론토 로케이션 이것만 잘 보면 돼요. 알았죠? 키워드 문제예요. 내가 볼 땐 키워드가 좀 작은 거예요. 작은 키워드. 토론토 로케이션. 토론토 그것만 찾아. 토론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아까 봤죠. 토론토. 토론토에 큰 공장을 세운다. 일단 정보를 얻었어요. 토론토에 큰 공장을 세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잡지사가 그게 뭐죠? 토론토의 새로운 공장을 가장 효율적인 센터, 최상급이네요. 캐나다의 가장 효율적인 센터 중에 하나라고 이미 언급을 했다라고 했죠. 정보를 얻었죠. 가볼까요? 어떻게 표현됐어요? recognize, 인정을 받았다. 효율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왜? 잡지사가 캐나다에서 가장 효율적인 센터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 말은 인정을 받은 거죠. 키워드가 작은 문제였고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보면 이게 빨리 풀릴지 좀 늦게 풀릴지 쉬울지 어려울지 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문제 남았는데 여러분 79번은 목적 문제죠. Why send? 편지 보낸 목적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연계 문제라 함은 첫 지문과 뒷 지문의 정보를 취합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가 연계 문제일 확률이 엄청 높겠죠. 왜요? 지금까지 연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왜요? 선택지가 이렇게 짧을 때 보통 연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왜 보냈을까? 보시면 제 시간에 준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결론 나왔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직원들을 옮기는 게 한 달 정도 지연될 거다라는 내용 나왔죠. 옮기는 게 한 달 지연된다. 이게 바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게 바로 편지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있네요. 계획 변경. 왜? 한 달 정도 지연된다고 그랬죠. 뭔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토익에 뭔가 새롭다, 뭔가 업데이트 됐다, 뭔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들이 정답되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바뀐다, 새롭다, 추가됐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0번 문제는 연결한 걸 파악하고 가야 돼요. 뭘까요? 이제는 언제 될 거냐? 그러면 뭔가 바뀌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예전 얘기 말고 이제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한 달 정도 지연된다 그랬죠. 한 달 정도 지연된다 그랬어. 봐봐요. 이거 연계 문제였죠. 여기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연계 문제였으니까 원래는 몇 월이었는지 그걸 찾아야죠. 그거에 한 달 지연된 게 정답이니까 원래는 몇 월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5월이었죠. 그러면 그거 한 달 후니까 6월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두 지문의 정보를 취합하는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렇게 숫자 이렇게 고유대명사, 대문자 이런 것들이 거의 연계된다는 사실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마지막 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 기사는 원래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면 기사가 두 개 있어. 여러분 프레스 릴리즈 얘도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거의 기사야. 언론 발표니까. 이럴 때 학생들은 너무 좌절하는데 팁을 주자면 기사가 껴있는 문단, 기사가 껴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후순위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또 기사가 껴있으면 질문은 은근히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잘 풀면 돼요. 알았죠? 너무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무조건 제목을 봐줘야 되거든요. 경전철이 그 지역을 아주 활성화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철 세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기사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두 번째는 회사의 뭔가 뉴스가 웹페이지. 회사의 웹페이지구나. 그리고 이 날짜들 잘 봐야 돼 이런 것도. 그렇죠? 다음 세 번째는 이것도 기사인데 뭘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팔았다. 그런 얘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제 질문 가야죠. 우리 기사문의 관계를 봤으니까 지문간의 관계를 봤으니까 이제 질문 보겠습니다. 목적 뭔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뭔지. 두 번째 이 베가 씨가 누군지. 근데 이렇게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추론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연계 문제일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또 선택지가 짧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이중 지문은 보통 연계 질문이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지문 봐봐요. 하나, 둘, 셋. 3중 지문이라면 연계 질문이 5개 중에 2개일 확률이 높거든요. 2개. 그러면 얘는 연계 아닐 거니까 얘가 연계될 확률이 높죠. 동요도 연계 아니죠. 얘가 연계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연계인지 모르면 한 개의 지문만 계속 보고 있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연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별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사 목적. 기사 목적 보니까 이 철강 회사가 공급할 거다. 우리 GTC라는 회사에 공급할 거다. 우리 철강 레일을 공급할 거다. 경전철 시스템을 위한 철강 레일을 공급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레일은 시카고에서 생산될 거다. 시카고 이런 곳에서 생산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고유대명사가 엄청 난무하는데 고유대명사는 그냥 그림일 뿐이야.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림일 뿐이야. 고유대명사는 나중에 연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문자죠.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어. 해석하지 말고요. 그러면 기사 목적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포괄적 정보가 정답되는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냥 정보를 제공하기. 주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전철 레일을 우리가 생산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생산 주문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준다. 얼마나 포괄적이야. 이렇게 포괄적 단어가 주제 목적 문제 정답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도 팁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거는 너무나 스케일이 크죠. 전반적인 그런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스케일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연계 문제일 확률이 엄청 높죠. 두 번째 지문에 있었던 베가 씨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문제 풀라 그러면 안 돼요. 연계 문제 확률 높으니까 얘 보고 첫 번째 지문으로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반부에 있는 연계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 연계일 확률 높아요. 세 번째가 아니고요. 그래서 베가 씨를 두 번째에서 찾고 첫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지문은 아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질문이 지금 두 번째 질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질문 순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가 씨 보니까 GTC에서 왔는데 시카고에 5월 5일 이런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숫자나 고유대명사. 금요일 5월 5일 날 올 거다. 이런 내용 나왔죠.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니까 역시나 이런 걸 찾았어야죠. 5월 5일 날 엔지니어가 여기 온다라 그랬잖아. 엔지니어가. 5월 5일 날 오는 분은 이 엔지니어분. 맞죠? 엔지니어분. 그래서 정답은 엔지니어가 정답 되겠습니다. chief가 head로 표현됐죠. paraphrasing. 다음 동의어 문제입니다. 동의어 문제 retain은 원래 보유하다는 뜻이죠. 보유하다. 일단 가볼게요. 우리 세 번째 지문이네요.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retain 여기 보이죠? retain이 원래 보유하다는 뜻이죠. 우리 공장의 전체 직원들을 우리가 계속 보유할 것이다. 해고하는 게 아니고 보유할 것이다. 우리 식구니까 보유할 것이다. 이게 hold on to,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죠. proway, 이런 거는 여러분 사용법상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요. 이렇게 사용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 occupy 마찬가지로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요. 지금 빈칸 뒤에 여기 빈칸이죠. 빈칸 뒤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동사는 바로 탈락입니다. 문맥을 안 봐도 진짜 동사 어휘 문제처럼 파트 5처럼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A번 같은 경우에 사람 나오면 괜찮은데 사람하고 투부정사까지 나와야 돼요. 직원들한테 뭘 할지 지시하는 거니까 뒤에 투부정사 안 나왔죠? 사용법상 탈락이라는 얘기야. 얼마나 좋아. 문맥 보지 않고 마치 동사 어휘 문제처럼 풀었잖아. 이해했죠? 다음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사문을 다 읽고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사지선다 선택지에 잘 답변하면 되는 거야. 그게 토익이야, 여러분. 8, 9번 둘 중 하나는 연계 문제일 확률 높은데 일단 보시면 이 철강 회사에 관한 추론 문제예요. 근데 얘도 추론 문제예요. 둘 중에 뭐가 연계일지는 모르겠다. 근데 프레스 컨퍼런스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이건 좀 작은 키워드 같아요. 프레스 릴리즈가 아니고 프레스 컨퍼런스. 다른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이 철강 회사에 대한 추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은데 여기 나왔네요. 제목에도 나왔네요. 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을 팔았다.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죠. 공장을 팔았다. 이런 내용 나왔어요. 공장을 팔았고 우리가 주문 처리할 그런 시간을 2주 동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제목에도 있었잖아. 첫 번째 줄에도 있었잖아. 보통 기사의 첫 번째 줄이 거의 제목이란 말이야. 제목도 받고 기사의 첫 번째 문단 똑같은 얘기했죠. 나왔네요. 이 철강회사는 공장을 팔았다. 주문 처리 전에. 주문 처리할 2주가 남았다 그랬죠. 그럼 주문 처리 전인 거죠. 주문 처리 전에 팔았다. 정답 그래서 그대로는 C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고는 여러분 90번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번이 바로 연계 문제였습니다. 연계 문제는 꼭 두 개의 지문을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 알죠? 마지막 질문은 꼭 세 번째 지문에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거야. 프레스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역시나 마지막 지문에 있네요. 프레스 컨퍼런스가 이런 거 잘 보랬죠? 2시에 있을 것이다. 9월 15일 숫자나 대문자 정보 잘 보랬죠? 그리고 클레이먼트 스트리트 엔트런스에서 있을 거다. 이렇게 시간하고 장소 정보 또 CEO가 할 거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가는 게 아니고요. 보기에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능동적으로 다른 지문은 봐야죠. 다른 지문 보시면 여기 나오네. 클레이먼트 스트리트는 아티슨이라는 스퀘어에 있는 곳이었네요. 이 지역에 있는 곳이었네요. 시카고의 아티슨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이었네요. 결국 이 두 개의 정보를 취합한다면 그거는 아티슨 스퀘어에서 발생하는 거겠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나 고유대명사를 잘 보고 연계 지문을 해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특강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오늘 봤던 이 방법론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전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